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 봅시다. 일단 항등식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이제 방정식이랑 비교를 하자. 방정식이랑 비교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방정식 뭐라고 하니?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방정식 뭐예요? 대입한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x가 몇이야? 3이야. 얘는 3 넣으면 참이죠? 2 넣으면 거짓이죠? 이게 방정식이에요. 이것도 방정식이야? x-3도? 는0도? 방정식이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냥 x-3이야. 이건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죠. 이건 무슨 식이죠? 다항식. 그치, 다항식이죠. 그렇게만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항등식 뭐라고 돼 있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참인 등식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가 x다. 맞아요? 뭐 1노튼, 2노튼, 3노튼 항상 같을 거 아니야. 오케이? 너무 쉬운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겠죠. x-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는 그냥 전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양변에 넣으면 똑같고 2 양변에 넣어도 똑같고 뭘 넣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방정식은 참 또는 것이 되는 거잖아. 항등식은 항상 성립, 항상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방정식 안에 항등식이 있는 걸까? 항등식 안에 방정식이 있는 걸까? 둘이 상관이 없는 걸까? 상관이 없죠. 천천히. 자, 이게 뭐예요? 방정식이죠. 맞아요? 방정식이야. 얘는 1너튼, 2너튼 어떻게 돼요? 얘는 1 넣으면 참이고 2 넣으면 거짓이야. 근데 이거는 항등식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넣을 때마다 참이 되는데 참 또는 거짓 나오는 거 맞잖아. 거짓이 안 나오긴 하지만. 맞아? 그러니까 방정식 안에 항등식이 있다고 생각해줘야 돼. 오케이? 이 구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면 방정식 안에 우리가 항등식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등식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오케이? 요런 구조가 있다. 따라왔어요? 요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볼 거예요. 뭐 간단하게 저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등식 성질 갈게요. 자, 항등식 성질에 이렇게 많이 뭐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 위에 세 가지가 이제 항등식의 성질인데요. 항등식 성질 뭐라고 써 있어? 일단 조금 잘 안 보이겠죠? 확대해서 볼게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 돼 있죠. 맞아? 그럼 저 친구는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 돼 있어. 라고 하면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시 뭐라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1너튼, 2너튼, 3너튼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항상 양쪽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1 넣었어, 2 넣었어, 3 넣었어. 얘가 1 넣고 2 넣고 3 넣었어.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이 0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뭘 곱하든 항상 0일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라고 하면 0 더하기 무엇이 0이죠. 그럼 얘 무엇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기억해야 되는 거, 항등식이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너네는 무조건 x로 묶어야 돼요. x로 묶고 남는 거 써. 그런 다음에 는 0으로 만들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얘가 0.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막 이제 미지수 최대 몇 개까지 커버가 되겠어요? 2개까지 커버가 되는 거야. 왜? 식이 2개고 그럼 문자 2개까지 커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이렇게 되고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보통 x도 많이 나오지만 k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을 때 뭐 아니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왔을 때 k로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인데 x제곱까지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 얘도 그냥 상관없이 x제곱, x 상수항 놓고 그냥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개수가 전부 다 몇이면 돼요? 8, 0이면 돼요. 이렇게 3개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얘는 식이 몇 개? 문자 몇 개까지 커버가 돼요, 그러면? 3개까지 커버가 되는 거야. 이거 미지 3개 나와도 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인지해주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근데 얘 보면 a 플러스 b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 지금 보면 여기 a 프라임 x 제곱 있죠. 맞아요? 자,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제곱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 넘기면 b-b'의 제곱, b-b'x, 그 다음에 c-c'잖아요.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꼴과 같다? 저 위의 꼴과 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네가 다 뭐가 되는데?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A랑 A'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B, B', C, C' 같아야 되니까 앞으로 풀 때는 여기서 항등식이다 하면은 그냥 계수끼리 같다라고 하면 풀리는 거예요. 저 이유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수끼리 같다, 계수끼리 같다. 왜라고 하면 넘겨서 묶어서 각각의 0이 되니까 계수가 그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도 문자 3개 커버 가능하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항등식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3가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자, x에 대한 항등식 나와 있으면 뭐라고 돼 있으면 x로 묶으면 돼요. 그래서 x로 묶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이 0이다 해주면 돼요. 각각이 0이다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성립한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뭐 항상 성립한다. 근데 이게 임의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앞으로 수학에서는 임의해랑 모드는 같다고 해야 돼요. 같은 표현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x, y로 각각 묶어서 각각이 뭐다 하면 돼요? 0이다 해서 얘도 이제 문자 3개까지 커버가 되고요. 자, 일단 얘가 잘 나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게 제일 잘 나오거든요. 이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k로 묶어서 각각이 0이다. 일단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에 항등식과 뜻과 성질 이용하는 건데, 자, 밑에 보면 지금 미정계수법, 계수비교법 있어요. 요건 이제 지금 잘 안 보니까 오른쪽에서 풀어줄게요. 일단 뭐라고 돼 있어요? 미정계수법은 뭐 하는 거다?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잘 봐요. 미정계수법이 뭐가 2가지가 있냐라고 하면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하면 되는데, 자, 미정계수법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미정이 무슨 뜻이야? 그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린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써보면요. 자, 수치 대입법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자, 미리 얘기하지만 수치 대입법은 여기서 이제 항등식 계산할 건데 이 녀석이 항등식일 때 A, B를 구하시오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치 대입법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1 넣고 2 넣고 0 넣으면 좀 뭔가 편해 보이죠? 그 중에서 2개를 넣어서 풀면 돼요. 오케이? 근데 3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3을 넣어도 얘가 지금 2A 플러스 B 플러스 3 되는 거 아니야? 4 넣어도 뭐가 돼요? 3A 2B는 2죠? 연립하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이거 0 되는 게 넣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에 1 넣으면 요건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b 되고 얘는 1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이게 빨리 나오니까 웬만하면 이 개수 이 미지수가 있는 쪽에 0이 되는 거를 찾아서 넣는 게 제일 베스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0이 아닌 거 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2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0 되고 얘가 a 되죠? 얘가 2 되죠? 따라서 그냥 얘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개수비교법을 할 건데 일단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이 좋고요. 개수비교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다 전개하면 돼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b의 x죠? x로 묶으면 그 다음에 뒤에 거 묶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예요. 근데 이게 이제 x인데 x 한 번 더 요렇게 할게요. 그러면 왼쪽 개수민 비교하면 이 친구랑 뭐를 비교해야 돼요? 1 숨어 있죠. 맞아요? 그럼 a 더하기 b가 1이에요. 이렇게 가면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랑 뭐랑 같아요? 얘 몇이랑 같겠어요? 그치, 0이랑 같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0이다. 그러면 양변에 얘는 플러스로 바꾸면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더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연립하면 여기서 여기 빼면 b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a가 2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의 방법이 무슨 방법? 5글자로 수치 대입법. 오케이? 수치 대입법. 그냥 보고 일단은 얘기하시면 되고 얘는 무슨 비교법? 개수 비교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일단은 항등식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라이트 셈 펴시고요. 자, 여기 항등식 맨 첫 번째 보고, 일단은 뭐 전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맞춰서 할 거고요. 일단은 여긴 다 했던 내용이니까 밑에 보시면요. 자, 항등식 이면 아니면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27번은 항등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무슨 식이요? 방정식이죠. 얘는? 그쵸. 왼쪽 오른쪽 똑같으니까 얘는? 그쵸? 아니죠. 얘는? 그쵸? 아니죠.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 거 봅시다. 네,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얘만 잠깐 해보면 A가 몇이야? B가 1, C가 3이죠. 뭐 이런 거 어려울 거 없으니까 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요. 자, 만약에 140, 요 8번을 볼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 친구 같은 걸 이제 풀려면, 봐봐요. 물론 이제 뭐 할 수도 있냐면, 그냥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조금 복잡하고요. 사실 뭐, 복잡하다까지는 아니야. 뭐, 풀기 어렵진 않죠.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이거는 수치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수치 어떻게 대입하면, 뭐뭐뭐 대입하면 제일 편할까요? 마이너스. 그쵸. 그리고, 오, 또? 자, 일단은 문자가 몇 개야 구해야 되는 게? 3개. 그럼 우린 몇 개를 대입해야 돼? 3개를 대입해야 돼, 최소. 뭐 있어요? 0. 그쵸. 만약에 내가 2를 대입한다. 돼요, 안 돼요? 네. 상관없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0 대입하면 뭐가 되고, 여기 뚝 사라지고 뚝 사라져서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5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야. 잠깐만. 마이너스 5b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쉽잖아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사라지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돼요? 6c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넣으면 18인가? 뭐여서 c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x가 5예요. 그러니까 5 넣으면 여기 사라지고 얘 되죠? 그러면 5, 6, 30이니까 30a가 뭐가 된다? 5 넣으면 몇이 되나요? 마이너스 45에 75, 30인가요? 5 넣으면? 저 밑에 거. 여기 5 넣으면. 맞아요? 그렇게 돼서 A가 1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그냥 AX제곱, 뭐 BX제곱, CX제곱이니까 뭐 3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다. 근데 연립하기가 조금 복잡하겠죠? 이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가 쳐있을 때, 저렇게 묶여있을 때는 수치 대입법이 좀 더 낫고요. 개수 비교법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개수를 비교할 때가 제일 낫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갑시다. 항등식 좀 보면요. 항등식 문제를 먼저 좀 볼게요. 자, 191번은 말만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친구는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A, B, C를 구할 수 있어요? 일단 구해야 되는 문자 몇 개? 잘 생각해요. 구해야 되는 문자 몇 개? 우리는 큰 틀을 보려고 앞으로 노력할 거야. 오케이? 구해야 되는 항등식, 문자 몇 개? 3개. 미지수 3개. 자, 그러면 우린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잖아. 이거 식이 1개인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친구 전개를 하잖아요. 그럼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무슨 x 제곱? 무슨 x? 상수항 나오겠죠? 요런 느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렇게 나오겠죠? 괜찮아요? 이 친구가 이제 뭐랑 같대요? 얘랑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x제곱,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같대. 그러면 얘는 개수가 이미 같아요? 달라요? 이 친구는? 이미 같죠. 근데 나머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x제곱과 x와 상수항은? 개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둘이 어떻다고 해야 돼? 항등식이니까? 개수가 같다고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식 몇 개 나와요? x제곱의 개수가 같다? 여기는 x제곱 개수가 0이잖아요. 몇 개예요? 식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상수까지 3개.
2차, 1차 상수항 3개 맞네? 문자 3개 맞네? 끝났다. 이렇게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 정말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해서 정말 이제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문자가 3개네? 그럼 식이 3개 필요하네? 근데 x세제곱은 비교해봤자 어차피 똑같으니 그 다음 x제곱, x 상수항을 비교해야겠다. 개수를. 오케이? 그렇게 해서 3개니까 문자 3개, 식 3개 끝.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문자 3개면 우리는 식이 3개다. 이렇게. 뭐 아니면 내가 뭐 미지수라는 표현도 할 거야. 뭐 미지수가 3개면 뭐 조건이 3개여야 된다.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개수는 같아야 일단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멘트를 정말 많이 할 거야 앞으로. 여기 괜찮아요? 오케이? 안 풀어도 괜찮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전개해가지고 계속 비교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 포인트는 적어주세요. 요 포인트.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앞으로 좀 잘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요거는 볼펜으로. 그러니까 미지수나 문자가 뭐 이거 상관없어요. 미지수나 문자가 3개면 문자가 3개면 조건이나 그런 게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일단 풀린다죠. 아 이게 똑같아야 아 너가 풀린다구나. 확실하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갑시다. 195번. 자, 수치 대입법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뭐 대입하면 되죠? 1이랑 2랑 0 대입하면 되죠. 해서, x에 0 한번 대입하고, 1 한번 대입하고, 2 한번 대입해서 어떻게 한다? 연립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개수 비교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문제 없죠. 그냥 전개하고 전개해서 개수끼리, 그냥 x제곱끼리, x끼리, 상수항끼리 비교해도 끝납니다. 요건 둘 다 하셔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세 번째 유형 보시면, 자, 요건데요. 네, 요건 별표 한번 쳐주세요. 199번은. 아, 요거. 유형 3번 자체를 별표해주세요. 실전 문제 이제 좀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잘 봐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처음 볼 텐데, 이제, 얘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x 플러스 1의 5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 x 플러스 1의 5제곱이 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x 플러스 1의 5제곱이 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개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개수들의 합인데 이 a0만 빼고 합을 구하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만 빼고 이제 구하고 싶으면 일단은 A0까지 해서 A0부터 A6까지를 구해볼 거예요. A0 더하기 A1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이 녀석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에다가 뭐 해야 될까요?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야 이 녀석만 나올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그쵸? 잘했어요. 그래서 X에 몇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자, 이 녀석이 그냥 x로만 얀점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막 x-2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네모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이 네모칸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네모칸이 1 될 때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 네모칸이 1 될 때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개수들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모에 1을 대입하면 네모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A0, A1부터 맨 끝까지 뭐 AN이라 칩시다.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네모에 1 넣었을 때 이렇게 돼. 자, 그럼 네모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A0 빼고. 그치. A0 빼기 A1 그 다음에 플러스지 그 다음에 다시. 왜냐면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야. 해서 점점점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다 플러스고 이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게 특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네모에다가 이제 만약에 0을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A0만 나와. 그쵸? A0만 남죠? 그럼 얘가 A0이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 구하려면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1을 대입해서 일단 이걸 구해.
괜찮아? 그럼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의 5제곱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몇을 대입하면 될까요?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원하는 거니까 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형만 따로 구하려면 X에 몇 넣으면 돼? 0 대입하면 몇이야? 1의 5제곱이죠. 그쵸? 맞아요? 그게 뭐가 된다? A0이 된다. 그럼 이 둘을 뭐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빼가지고 계산하시면 그냥 32에서 1 빼서 그게 뭐가 된다? 네, A1부터 어디가 된다? A5까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봐요. 오케이? 그래서 연산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된다? 31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떤 게 나오냐면 만약에 A1, A3 이런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홀수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홀수량만 구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것은 지금 다 플러스고 이 친구는 다 플러스고 네, 플러스 A2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다 플러스야. 얘는 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홀수만 구할 수 있을까요? 홀수 항만. 그치. 둘이 더한달까 뺀달까? 홀수만 걸려. 홀수 항만. 뺀다죠. 위에서 아래 빼야 되죠. 근데 홀수항이 몇 개씩 나와 그러면? 2개씩 나오죠. 그럼 거기서 뭐 하면 돼? 나누기 2 하면 답 나와. 짝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게 만약에 A2부터다? 하면 요거 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끝나요. 웬만한 건 다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완전 이제 어려운 거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시험 나오는 게 요 정도. 괜찮죠? 헷갈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지금 요 적어둔 건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그 유형 사이에다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유형 안에다가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뭐 요 자리에다가 해 주셔도 되고, 네. 뭐 아니면 그 위에다가 해 주셔도 되고요. 편한 데다 해 주시고요. 이 네모칸이 지금 네, X에 있는 겁니다. X에. 됐어요? 그래서 네모칸에다가 저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바뀌면 그게 이제 0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네,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네, 이제 다항식 나눗셈 항등식이라서 이제는 이제 다항식 나눗셈을 볼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이제 나눗셈 파트긴 한데 4번이야, 4번. 자, 다항식이 뭐를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래요. 자, 그러면 없는 건 뭐예요, 지금? 몫이 없죠, 맞아?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배웠었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 R이다를 뭐라고 표현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 그럼 얘도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끝이야.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얘도 A는 BQ 플러스 R로 표현한다. 끝.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그게 뭐가 된다? 얘로 나눴을 때. 맞아요? 몫이 뭐예요? 모르죠? 피어나요. 나머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몫은 뭐라고 써야 될까? 응? QX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는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A랑 B를 직접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친구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 친구는? 일단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이 녀석의 특징이 뭐였지?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차수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이거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A의 차수. 그치, A의 차수는 B차수. B차수, 플러스 R차수. 그 Q차수. 플러스 Q차수. 네네. 오케이? 괜찮아요? 요거 익혀야 돼요. 요건 중요합니다. 뭐 나와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다시 보고 익히셔야 돼요. A 차수는 B 차수 더하기 Q 차수 또 B차수. B 차수는 네, R차수. 그치, B 차수는 R 차수보다 크다.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내용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 차수 몇 차? 3차. 2차. 그럼 몇 차야 돼? 1차. 1 차야 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걸? X 플러스 모르니까 K. 뭐 그런 식으로 C. 오케이? 그러면 문자 몇 개? 구해야 되는 문자 3개로 바뀌었죠. 맞아요. 식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전개해가지고 얘랑 비교하면 돼요. 이제 전개를 하면 돼. 따라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제곱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맞아? 근데 x 계수는 x제곱 세제곱 계수는 같아 달라. 같죠? 그럼 뭐 하면 돼? x제곱 계수 비교, x 계수 비교, 상수항 비교. 식 몇 개? 3개. 3개 끝. 이렇게 먼저 논리적으로 끝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수할 걸 계산 실수만 조심하면 돼요.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풀이하는 이런 목표가 이런 걸 좀 이 전체적인 틀을 좀 가져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얘가 일단 요 개념으로 3차고 2차고 이 친구 1차니까 그 1차를 계수 맞춰서 일단 쓰면서 이 친구 C라고 쓰면 돼요. 그냥 과감하게 놓고 우리는 뭐 하는데? 그냥 계수 비교. 계수 비교만 3번 때려서 하면 돼. 오케이? 적어줄 거 적어주세요. 본인 필요한 거.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제 문자 3개, 식 3개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요거 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쓰면서 들어도 되거든요. 쓰면서. 이거 좀 힘들어? 약간? 그냥 듣고 쓰는 게. 좀 나와서?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면 수업이 만약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아니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앞으로 조금씩 적응해보세요. 오케이? 물론 나도 듣고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 많은 내용을 담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우리 할 유형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다 아니야. 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나머지 정리 갈 거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미리 얘기하면 자 나머지 정리 매우 중요한데 자 이 친구를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일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항식 fx를 지금 조금 더 확장해서 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뭐라고 돼 있어요?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맞아요? 몫이 qx고 나머지 r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죠.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내가 원하는 게 나머지래. 아니면 얘가 얘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다. 몫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중요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나머지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녀석이 0 되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B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 0이라고 해주시면 즉 알파를 대입하면 각각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가 R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그 녀석이 그냥 나머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나머지 정리를 제대로 파헤치면 자 나머지 정리는 그러면 언제 쓰는 거야? 라고 하면 1차식일 때 쓰는 거야. 뭐가? 나누는 식이.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만 일단 능력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나머지 정리는 일단 나누식이 1차식일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나누어도 되잖아. 우리가 원래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 자, 봐봐. 우리 항등식 나눗셈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직접 나누지 않고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얘를 뭐로 나눴어? x 마이너스 알파 나눴을 때 몫을 몰라. 그럼 qx 두면 돼요. 앞으로. 왜 qx라고 두냐면 1차 이상이면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q로만 쓰면 안 되고 qx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 봐봐요. 이거 몇 차야? x 마이너스 알파 1차죠. 그럼 이건 몇 차라고? 차수가 무조건 어때야 돼?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0차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rx가 아니라 그냥 r로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이 녀석이 뭐 된다? 0 된다 해서 f 알파는 뭐가 된다? r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r은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얘가 아니라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어. 그럼 x에 몇 넣으면 나머지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그러면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일단 기본 나머지 정리인데 잘 생각해요.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다항식 나눗셈 첫 번째 배운 게 뭐였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제일 첫 번째 쉬운 방법, 다항식 나눗셈 하는 거. 가장 기본 근본의 방법. 어? 이 아니라 그게 근본이라고요? 그냥 나누는 거. 네, 직접 나눈다. 맞아요. 이건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이 없죠. 두 번째. 뭐죠? 조리제법. 이건 제약이 뭐가 있었어요? 나누는 게 1차식이에요. 그쵸. 나누는 수일 차식. 세 번째. 이제 뭐예요?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앞으로 이제 단원 간의 어떤 왜 지금 이 순서로 나왔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왜 이 순서로 나왔고 너네가 이제 왜 갑자기 나머지 능력이 이때 나오지? 지금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 뭐가 지금 전제가 조건이 있냐면 일단 얘도 나누는 수가 뭐예요? 1차식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제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얘는 몫을 구할 수 없어요. 나머지만 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제한 조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갈수록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알파가 2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뭐 x제곱 마이너스 1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나머지 구하고 싶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몇 넣는데? 2. 그러면 R이 2예요. 나머지 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구하는 법은 당연히 이런 순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행할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실제로 실행할 때는 더 쉬운 방법부터 어떤 것부터? 거꾸로 가는 게 낫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쉬우면서 쉬움 근데 제약이 많아지는 거야. 제약이 많아져. 조립 제법이에요, 제법. 네? 조립 조립제법? 뭐? 제법. 네, 조립제법. 조립제법. 어지 정리. 괜찮아요? 요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정리만 되면 정말 쉬울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갑시다. 자, 나머지 정리는 문제가 꽤 많을 거거든요. 자, 5번 봅시다. 자, 유형 5번 보시면 다항식 px를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다항식을 지금 뭘로 나눴을 때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 자, 우리 한번 다항식 나머지 정리 한번 바로 써볼까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있어. 맞아요? 나머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뭐 넣어서 얘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거. x 몇이야? 1이죠. 그럼 1 넣으면 뭐가 된다? 그게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x1 대입해서 x1을 먼저 써야겠다.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나머지 1이다. 그 다음에 몇 넣었을 때 이거는 3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몇이 돼야 돼? 13. 그러면 x에 3 넣어서 13 된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열턴 끝이죠? 요렇게 가는 거야. 문자 2개씩 2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봐봐요. 문자가 몇 개네? 2개네. 근데 1 넣었을 때 1이고. 맞아요? 3 넣었을 때 13이죠. 조건 2개네. 끝.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표현하면 얘를 만약에 fx라고 둔다면 얘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1 넣었을 때 1이잖아요. 그러니까 f1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f1이 1인 거예요. 얘는 몇이야? F3이? 13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2개고 그 다음에 문자가 2개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 그래서 얘도 한번 써주세요. 문자가 몇 개고 2개고 뭐 조건, 뭐 식이 2개다. 끝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돼요. 괜찮나요? 자,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푸는데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이런 형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넣었다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완전 외우는 걸로 가면 안 돼. 오케이? 왜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실제로 문제 더 잘 나오는 건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좀 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 나눗셈도 같이 익혀줘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6번 봅시다.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1차식으로만 나눈다고 했는데 갑자기 2차식 나온 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다항식 뭐를 지금 px를 211번이죠.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에요. 어떻게 써야 돼요? p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7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나머지 되는 거죠. 나머지 정리해서. 그 다음에 p 2가 3이겠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2 넣었을 때 3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지금 배운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정리로 풀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항식의 나눗셈 그 a는 b, q 플러스 r을 써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요거 보면은 이거랑 느낌이 좀 어때요? 지금 보면 뭔가 둘이 곱했다는 느낌 확 들죠, 그쵸? 이거 의도한 거야, 이 친구는. 맞아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다시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시면 어떻게 써야 돼요? 식으로 px를 뭐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뭐가 된다?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qx로 써야 돼요. 나머지 뭐야? 몰라요. 자, 근데 이거 몇 차예요? 2차. 이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네. 1차 1차라고 해야 돼? 1차 이하라고 해야 돼? 1차 포함 1차 이하. 그쵸. 1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앞으로 ax 플러스 b라고 쓰고 푸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걸 rx로 써도 돼요. 근데 그 rx가 어차피 뭐가 되냐면 요게 ax 플러스 b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요렇게 가시면 돼요. 네, 쓰면서 봐주세요. 쓰면서 봐주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친구는 거의 다 됐어요. 얘는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x-2에 x 플러스 3이란 말이죠. 문제가 몇 개예요? 구하려는 게? 나머지를 구하시려니까 이 a랑 b만 구하면 나머지 구하는 거 2개 아니야?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 조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에 몇 대입하고 몇 대입하면 되겠어? 2 마이너스. 그치? 잘했어.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서 p2는 뭐가 된다? 여기 2 대입하면 사라지고 그냥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x에 2를 대입해서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p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p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아까 구한 걸 왜 지금 봐봐요. 이 친구가 2 넣었을 때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니까 P가 3이잖아. 근데 얘도 2 넣었을 때 뭔가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딱 보고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이제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얘랑 얘랑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는 뭐가 돼요 지금?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연립하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구조가 조금씩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B차수가 R차수보다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요 녀석을 이용해서 1차 이하로 보고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저 A는 0이 돼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저 A. 여기. 요 A는 그쵸. 1차 이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자, 얘를 이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엔 3차로 바뀌었네요. 그쵸? 자,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아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던 친구가 인수분해가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아까 됐었죠. 맞아? 얘도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맞아요. 미리 인수분해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X?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다항식을 이 친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씁시다. x 20제곱 플러스 x 15제곱 플러스 x 10제곱 플러스 x 5제곱을 나눈다. 뭘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 그러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 몇 차일까? 3차. 맞아요? 이 친구 그러면? 2차. 2차 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뭐라고 바꿔야 돼? AX제곱. 그치? AX제곱 플러스 BX. 자, 문자 그럼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죠? 식 몇 개 쓰면 돼요? 3개 쓰면 돼요. 그럼 X에 뭐뭐 넣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1, 0 끝. 그럼 ABC 나와서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구조 딱딱 보이나요? 요런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이제 수학적 감각으로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쌤이 이제 앞으로 그게 만약에 인지가 됐다. 얘를 예로 나눴는데 3차로 나눴네요? 그럼 나머지 딱 봐도 몇 차겠어요? 2차 이하겠네. 이거 미지수 몇 개지? 미지수 3개네? 3개네. 뭐 문자 3개네. 이렇게 봐요. 그럼 문자 3개니까 얘 봤더니 인수분해 되네? 0 넣고 마이너스 넣고 1 넣으면 되겠다. 끝.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를 안 쓰고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쓰면서 연습을 해야 돼. 쓰면서 연습하면서 문제에서 개념 찾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 개념은 아까 뭐 B차수가 R차수보다 크다 이런 개념들 이용해서 그 다음에 대입해서 나머지만 딱 구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맞아? 여기 대입하면 나머지만 남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걸 쓰는 건데 우리 어쨌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얘가 지금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그러면 식 3개 필요하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조건 3개 필요하니까 그냥 대입해서 끝난다로 너네가 이제 분석까지 되는 거예요. 미지수 개수, 문자 개수, 미지수 개수랑 식 개수 똑같으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 정도. 할만해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필기할 거 해주시고요. 괜찮나요? 네, 8번 봅시다. 자, 유형 8번 보시면 217번 보면요. 이때 다항식을 뭐로 나눴대? 얘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래. 그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p?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가 5다. 자, 근데 구하려는 게 지금 이거래요.
P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맞아? 그러면 얘 나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얘 나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 나머지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 몇 나라?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4. 맞아? 그럼 몇이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 마이너스 4가 돼요. 뭐야? 끝. 오. 끝. 그냥 정말 문제 해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끝. 너무 쉽다. 넘어갑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9번. 자, 여기는, 자, 다항식 px를 뭘로 나눴을 때, x-로 나눴을 때, 자, 봐요. 몫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몫이 들어있는 건 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항식 나눗셈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하지 마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x는 뭘로 나눴을 때? 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렇게 쓰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친구는 내가 x에 몇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 그냥 p 1이 2구나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qx를 뭐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가 4래요. 자, 그럼 이거는 나머지만 나왔어요? 아니면 몫도 나왔어요? 나머지만 나왔죠. 그럼 몫이 지금 크게 지금은 중요하지 근데 물론 해보면서 몫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다시 넣어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q2는 뭐가 되죠?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는. 자,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궁금해한다.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될까요? p 몇이라고? 그쵸? 2 넣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p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p2가 뭐지? 라고 하고 목적이야. 그럼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돼요? p2를 구해야 되니까. 얘야. 위에 거. 얘 봐야 되죠? x에 몇 대입해야 돼요? 1. 이 안에 2. 그쵸. 왜냐면 p2를 구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p2는 2-1, 1, q, 2 플러스 2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q2만 구하면 되잖아. q2가 몇이에요? 4네요? 맞아요? 그럼 p2가 몇이야? 6이죠. 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이거는 지금 쓸모도 없었던 이거 뭐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필요 없었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P 구하려면 Q만 알면 되니까 Q 나왔으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몫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이야. 이거 다 써야 돼요. 식을. 다항식의 나눗셈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꼴로? A는 BQ 플러스 R 꼴로 쓰자. 언제? 몫이 있다면. 네, 몫이 있다면 네, 이렇게 쓰자. 그럼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이제 3번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유형 10번 갑시다. 자, 여기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조금 복잡한데 지울게요 일단. 잠시만요. 여기 문제들이 보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많은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은 얘는 좀 많이 쉬운 편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이 친구는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이거는 잘 들어요. 나머지긴 한데 이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아니면은 수의 나눗셈이야? 수의 나눗셈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의 나머지를 직접 구하기엔 쉬워 어려워? 어렵죠. 10제 곱하기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항식 나눗셈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상관없어요. 사실 뭐 이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뭐 계산하기에는 이 10제곱 쪽이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제 x로 한번 고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x야. 그러면 이제 99를 x라 보고, 그러면 x 10제곱을 뭐로 나눈 x, 그러면 이제 98은 뭐겠어요? 6x면 요거는 x-1이겠죠. 그러면 x-1로 나눴을 때 몫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qx라고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r이라고 써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x에 몇 대입해야 우리가 일단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어요? 1을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r이 이제 1의 10제곱이니까 r이 1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친구가 얘 나머지다 라고 확신 못해요. 왜냐라고 얘기하면 자, 이거 뭐에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 이거는 수의 나눗셈. 자, 수의 나눗셈 나머지 조건 기억나요? 수의 나눗셈 나머지 조건.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렇죠. 0보다 크고 나누는 수보다 작다. 그치. 나누는 수보다 작다죠. 0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요? 나누는 수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뭐가? 나머지 조건이. 자, 다항식 나눗셈 나머지 조건은 뭐였어요? 얘 조건. A차수. A, B, Q, R이라면 뭐 차수보다 작다? B차수보다 R차수가 작다. 따라서 이거는 B차수, R차수면 돼. 오케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조건 자체가 같은 조건이야? 다른 조건이야? 다른 조건이죠. 맞아요? 그래서 수의 나눗셈에서는 어떤 이 나머지의 조건과 그 다음에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머지 조건이거든요.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로 바꾼 다음에 확인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수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x의 뭐가? 지금 10제곱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r을 구하고 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이야. 근데 이게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99를 다시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x에 이제 99를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기하면 99의 뭐 제곱? 10제곱. 이 98에 Q98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돼요? 1이잖아요. 이때 확인하는 거야. 자, 수의 나눗셈은 얘를 얘로 나눴을 때죠. 맞아요? 그럼 이게 나누는 수 아니야? 맞아요? 이 나누는 수보다 얘가 작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틀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에 부합해? 안 부합해? 부합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로 나눈 나머지는 보통 그냥 스몰 r로 쓰면 되고요. 뭐 반대 경우는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스몰 r의 조건이 저거였으니까 얘는 스몰 r이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나머지가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문제가 달라지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한번 보여줄까요? 다른 거? 이 다항식 나머지랑 수 나눈 나머지 다른 거. 네,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아직은 뭔가 감이 안 오잖아요. 자, 봐요. 네, 여기 이거 지우고 볼 건데, 만약에 저 친구가 99의 몇 제곱을? 99 말고 반대로 갈까요? 98의 9제곱을 99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갈까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를 x로 두고 여기 지수 안에 있는 이 친구를 x로 두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x의 9제곱이 뭐가 되고 x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이제 구할 게 스몰 r이라고 보고 이 다항식 나머지는 라지 r로 볼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x에 몇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9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넣고 이게 r이죠. 그럼 r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라지 r이. 그러면 이제 다시 x에 몇 넣어요?
x에 다시 이제 98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 98 넣으면 뭐가 되고 98의 9제곱은 99로 나눴을 때 여기 98 되고 플러스 뭐가 돼요? 아 미안 요거 아까가 99구나. 그래. 요거가 지금 뭐가 돼요? r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문제 여기서 얘에서 얘를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 그치 숫자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마이너스 1? 그럼 틀린 거야. 오케이? 당신 나눗셈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왜? 1차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1차보다만 작으면 돼요. 상관없어. 근데 여기 조건에서는 99랑 뭐 사이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잘 들어요. 앞으로 요거 많이 작업할 거야. 나누는 수로 묶는 작업을 많이 할 거야. 그럼 99를 묶는 작업을 많이 하려면 얘는 99와 관련된 수로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가 99죠. 그러면 얘를 강제로 플러스 99를 해요. 그러니까 99로 이렇게 써. 강제로. 오케이? 그러니까 99를 강제로 더해요. 그러면 다시 99를 뭐 해야 돼?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강제로 99를 더하면 98이 되죠. 맞아요? 98이 되면서 이 사이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98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99가 아직 남았잖아. 그럼 얘랑 뭐 해야 돼? 묶어야 돼. 어떻게 묶어요? 99로 묶어서 Q98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뭐로 나눠서 이 친구를 이 친구로 나눠서 몫이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이게 나머지. 따라서 답이 98이에요.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가 나오면 괜찮은데 플러스 해서 이제 그 98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없다 하면은 너가 적절히 이 99를 더하거나 빼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몇 개를 더하든 몇 개를 빼든. 그럼 99를 적절히 더했어. 그 하나만 더해도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를 빼서 요건 묶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나누는 수를 더했다 빼는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요 필기 네, 한번 해주시고요. 요거는 뭐 빈대다 해주셔도 되고 자리가 너무 없나? 이게 조금 길기는 해서 네, 유형 11번 가기 전에요. 일단 여기 인수정리 봅시다. 이제 나머지 정리했으니까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식이 뭘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나와요. 아니면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인수정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 뭐예요? 0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건 쓸 필요 있어 없어? 나머지는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지워지면 결국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얘가 얘를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아니면 나머지가 0이다 나오면 뭐다?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얘가 만약에 뭐 이거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맞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랑 같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뭐로?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쓰면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0이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인수로 가져간 거죠? 가져요. 그러니까 그 뜻은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진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만약에 뭐야? 이거 3이죠? 그럼 3을 넣으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의 두 근이 원래는 이제 3이랑 1이죠. 3이랑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3 넣어서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3이 여기 대입하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걸 fx로 치면 f3이 0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3이 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근, 이거 능력 있을 때 근.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 알파는 뭐가 된다? 얘 fx는 0의 근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근. 그러면서 fx는 뭐로 인수로 간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인수 정리는요. 나누는 식이 얘도 마찬가지로 1차식일 때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요 밑에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물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를? 인수 정리라고 하면 요게 다 같은 표현이다. 첫 번째 어떤 거? fx가 x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두 번째, fx는 x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세 번째는 fx는 x 알파로 인수로 갖는다. 괜찮아요? 왜? 요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언제 그렇게 쓰면 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뭔가 넣어서 0이래. 아니면 나머지가 그렇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0이다,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f 알파가 0 이런 거랑 같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갑시다. 자, 11번 보시면요. 얘 멘트 뭐라고 써있나요? x 플러스 1로 뭐라고 나눠 떨어질 때.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인수정리 쓰는 거야. 이게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가 나중에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이걸 fx라 칠게요. 그냥 f-1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려운 거 없죠. 왜냐면 문자 하나씩 하나니까 끝나는 거고요. 12번 갈게요. 자,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다항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항식이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자, 나눠 떨어지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대로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식으로 쓰면 x 플러스 이렇게 바로 바꿀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서 qx 이렇게 되고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넣고 몇 넣으면? 마이너스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그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답 나와요. 왜냐면 문자 두 개 씩 두 개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 문자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또 풀린다야.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13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친구는 조리제법을 이용한 다항식 나왔을 때 있는데 아까 이제 조리제법은 나머지 정리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친구 보면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조리제법을 이용한대요. 그러면 조리제법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몇 되는 거 찾아야 돼? 0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럼 k가 몇이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뭐 a랑 b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1 내려오고 얘네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그게 a예요? c예요? 요 곱한 게 c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근데 둘이 더했는데 2래. 그럼 a가 몇이에요? 4겠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냥 하나씩 구하라는 거. 오케이? 그럼 얘는 몇이야? 요 곱했으니까? 그쵸? 더하면 맞죠?
그 다음 곱했으니까 4 맞고 얘네 더하면 1이야. 얘는 마이너스 3. 끝. 뭐 옳지 않은 거니까 아마 A, B, C, D, K 중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거는 다른 게? K가 마이너스 2였고 A가 4였고 C가 마이너스 2였고 B가 B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럼 틀린 거죠? B가? 왜? 에? B가 왜 마이너스? 둘이 더해서 1이어야 되니까. 맞아? D가 이제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건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자, 14번 요 녀석도 좀 이제 실제로 잘 나오는데요. 실전 문제에서 살짝 별표 쳐주시고. 자, 실제로 좀 잘 나오는 내용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성립하는데, 근데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래요. 근데 갑자기 이건데 갑자기 조리제법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요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은 문제 푸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푸는 법부터. 이게 이제 조리제법 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랑 항등식이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의 제곱. 그러니까 세제곱부터 있을 수도 있어. 네제곱부터 있을 수도 있고 뭔가의 1제곱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똑같으면 돼. 똑같으면 되는데 여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돼요. 여기 이제 미지수들이 있으면 되고, 자, 요때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렇게 했을 때 A, B, C를 구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0 되는 게 몇이야? X가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0 되고 이렇게 0 되는 거는 지금 둘 다 이제 X가 1이야. 그러면 그냥 1로 조리제법 2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답이 여기 A, B, C 순서 있죠. 그러니까 맨 앞부터 세야 돼. 무조건 여기 1이어도 거기부터 세야 돼. 그럼 거기가 무조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냥 무조건이야 이거. 그래서 계산해보면 1, 여기가 그러면 지금 1이고요. 그럼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1 곱해서 1, 2, 3, 2, 1, 3, 3, 3하고 얘는 더해서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 1 곱해서 3 내려오니까 4죠. 그래서 그냥 1, 4,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답이야. 끝.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이거야. 패턴으로 풀면 돼요. 근데 이거 이유를 알려줄게요. 일단 패턴으로 이렇게 푸는데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쉽죠? 네, 패턴 적어주시고, 제가 패턴으로 앞으로 적는 거는 이렇게 풀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패턴으로 적는 거. 괜찮아요? 패턴이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패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면 웬만하면 다 풀릴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어느 정도 익혀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근데 이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저렇게 되는지.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에 대한 지금 이유를 지금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얘가 되어 있는데, 이때 뭐 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공통이 얘가 둘이 공통이잖아요. 해서 x 마이너스 1로 묶을 거예요. 요 둘을.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ax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고 남는 게 c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이 친구를 이 친구로 뭐 했을 때, 나누었을 때, 얘를 x-1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나머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거 1이죠. 그러니까 이게 x는 1, 즉 x-1로 나눴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나머지야. 첫 번째 나머지. 그게 이게 나머지. 이유가 이거예요. 따라왔어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해서 이게 나머지. 그 다음 두 번째.
1로 한 번 더 할 건데 그래서 x-를 한 번 더 묶을 거야. 근데 이건 묶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 잘 들어. 얘가 몫이잖아. 얘가 어디 있는 숫자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숫자 1, 3이랑 같은 거 보여요? 이게 이건 거 보여요? 이 위치가? 몫의 위치가?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눴을 때? 또 x-를 묶을 거야. 그럼 이게 x-로 묶으면 그냥 a가 남고 플러스 b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a, b라고 생각해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야. 따라왔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로 나눴을 때 요 x는 1로 다시 한번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런 방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들어요. 이 패턴. 여기 2제곱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 x는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여기가 1이고 여기 2제곱이면 1로 조립제법 2번 x는 1로 조립제법 2번 하면 끝나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 되고 x가 1 그리고 여기 2니까 2번 쓰면 돼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어떤 식이 a 뭐 x-3에 x-2에 뭐 세제곱 나왔고요.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b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이제 얘를 풀고 싶대. 항등식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로 조립제법 몇 번 해야 될까? 마이너스 2로 -2로 조립제법을 몇 번? 3번. 3번 하면 답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번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2, -2, -2 하고 어디가 A, B, C, D야 그러면? 일단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구하면 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패턴 괜찮아? 이해해서 패턴 플레이 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만 계속 풀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해는 하고 풀어야 돼요. 저렇게 됐다고.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바이. 네. 자, 216번인데요. 자, 요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좀 다시 한번 요거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처음 보니까. 자, 일단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나왔죠. 그럼 얘는 몫이 없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바로 P? 1이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과정 P니까 조금씩 쓸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럼 얘는 목도 같이 써야 돼요? 나머지만 써야 돼요? 나머지가. 왜요? 자, 이거 몇 차예요? 2차죠. 우리는 나머지 정리 몇 차일 때만? 1차일 때만. 맞아요? 2차로 나눴으니까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Q 더하기 R 써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써야겠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뭐다? 3X 플러스 4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봐요. 얘도 한번 쓸게요. 그럼 PX는 뭐가 돼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몫과 이 몫은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얘를 나눈 몫과 여기서 얘를 나눈 몫.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하기 좀 힘들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Q1, Q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뭐가 되죠? RX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RX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X제곱 그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왜죠? 몇 차니까? 3차니까. 맞아? 얘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일 수밖에 없다.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혔을 거예요. 왜 막히는지 이유를 들어보자. 우리가 나온 조건은 뭐가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둘이죠. 맞아요? 그럼 조건 몇 개? 2개예요. 근데 문자 몇 개요?
안 풀리는 구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이 패턴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패턴이라고 쓰는 건 이 패턴으로 쓰면 무조건 풀리는 거거든요. 자, 봐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랑 얘랑 뭔가 비슷하다는 그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고, 잘 들어요. 앞으로 A에서 B로 나눌 때 뭐가 나머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로 묶어서 남은 거지. 맞아? 그러면 얘도 이 친구로 묶어서 남는 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 B 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누는 수로 묶는다가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핵심이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3으로 나누면 몫이 이거 나머지 1이잖아요. 맞아? 괜찮아? 여기 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내가 7을 그냥 3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4로 쓰면 안 돼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얘를 4를 3 더하기 1로 바꿨어. 그럼 나는 이거 두 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아니야, 천천히 할게요. 너무 좀 빠르다. 8 넣을게요. 8 8이에요. 근데 8을 내가 3 곱하기 1 더하기 5 되지 않느냐? 물론 돼요. 근데 이건 나머지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 안 맞죠? 얘는 2 맞는데 5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를 3 더하기 2로 바꿔서 3으로 묶으면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플러스 2.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머지를 내가 맞는 조건에 맞게 혹은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 나누는 수로 묶는 작업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뒤에 거를 나누는 수와 어떤 다른 걸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요게 아이디어야. 괜찮아? 그럼 이 나누는 수를 묶어야 돼. 뭐도? 이 친구도 그러니까 이 식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로 묶어야 돼? 난 이걸로 묶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뒤에 이 녀석이 있어 없어? 들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다르게 쓰는 게 좋아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 말고 이 친구 말고 어떻게 쓸 거다? A 일단 최고점계수 A죠? 얘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 근데 이게 이거랑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맞아요? 근데 2차는 같아야 달라. 2차는 같죠? 맞아요? 상관없죠? 근데 1차는 같은지 다른지 알아볼래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예요, 이건.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랑 얘랑 뭐 하려고? 묶으려고. 오케이?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 px는 x 요걸로 묶을게요. 바로 얘가 되죠? 그럼 남는 게 뭐야? 왼쪽은 얘랑 쪽 x-1과 q2 x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남아요? 플러스 a 남은 거 맞아? 따라왔어요? 뒤에 뭐야? px 플러스 q죠.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p가 뭐고? 3이고 q가 뭐고? 4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3x 플러스 4가 되죠. 맞아? 앞으로 그러면 나 rx 어떻게 나타내지?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A 요거 요 나누는 수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요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는가 정확하게는 이 친구가 여기다 쓸게요.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된다? 변형을 했고 그래서 A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뭐가 된다?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된다. 미지수가 몇 개로 바꿔요? 그냥 하나로 바뀌어요. 훨씬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어디로 온다고? 요 a, d로 오는 거야. 일단 최고차함계수 모르니까.
A하고 요거 써요. 그래야 묶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남을 수가 없어? 얘랑 얘랑 묶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남는 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여기 남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패턴이에요, 항상. 오케이? 99% 이상. 근데 좀 더, 너무 어려워지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과정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RS가 몇 개 남는가, 미지수가? 하나 남았죠? 근데 나는 이 식을 써버렸어, 안 써버렸어? 써버렸죠? 그럼 남는 식은 뭐고? 요거고. 맞아요? 그럼 이제 어디다 넣으면 돼요? 요 식에서. 뭐 넣으면 돼요? X에? 1 넣으면 되죠? 그럼 P1은? 여기 1 넣었어요. 여기죠. 1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사라지죠? 맞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럼 RX만 남네요. 그 RX가 뭐예요?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A하고 뭐 하면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1 넣으면 뭐가 돼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랐어요? 근데 P1이 몇이야? 4예요. 그러니까 A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3A예요, 얘는. 그러면 이제 A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RS는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하고 요거죠. 맞아요? 일단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하고 뒤에 뭐가 되는 거냐? 요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리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가 되죠? 잠깐만요. 오케이. 플러스 2x 되고 그다음 플러스 3 되죠. 맞아요? 이게 RX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려는 게 뭐예요, 이제? R3이네요? 3만 넣으면 답이죠? 끝. 오케이? 좀 길죠?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RX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쓸게요. R3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 6, 뒤에 몇이야? 3이야? 0이 되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답 0인가요? 네. 0 맞아?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조금 어려웠지만 이제 실전에서 좀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고, 제가 패턴 문제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이 패턴은 거의 다 풀립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간다는 걸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이걸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그게 PQ가 얘가 나오니까 당연히 얘네 둘이 여기로 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